제가 아까 사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로버트 카파라는 인물을 존경하는 편입니다. 로버트 카파라는 분은 사진 기자신데요. 네, 이렇게 언론 사진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아, 신문에 실리는 사진인가요? 네. 근데 그분이 활동하던 당시는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고 필름 사진이 제일 빠른 전송이 가능한 한마디로 이제 사진 정도가 제일 최적화된 정보 전달이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사진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그런 네, 그런 볼수 느낌이라고 있겠네요.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기보다는 그 사진이라는 것에 그 주제에 인생을 태울 수 있었다. 그분은 당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배우분이 이 로버트 카파 보고 결혼하자. 우리 이 헐리우드에 털을 잡자 그냥 했는데 로버트 카파라는 이 사진작가분이 나의 인생은 오로지 전쟁에만 있다 라고 하시고 사진을 찍으러 다시 인도 차이나 전쟁에 나가셨던 분이에요. 종군 기자셨어요? 종군 기자셨습니다. 그럼 전쟁터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네, 맞습니다. 카파분이 유명하신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유일한 사진을 갖고 있는 찍은 작가가 로버트 카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뭐 그 뭐냐 그 인터스텔라 찍은 영화 감독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어떤 영화였죠? 그 전쟁 영화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죠? 전쟁 영화요? 네. 아, 제 전쟁 영화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개로 시작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씬에 나옵니다. 그 씬 재현 자체가 그 사람 사진을 참고를 해서 다 만든 씬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가 그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카파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죠. 저희 사진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인인 분인데 그래도 사실 인간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런 분이 근데 당대 위대한 헐리우드 배우를 버려두고 전장터로 나가신 분이란 말이죠. 저는 요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뭘 버려두고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무언가를 버릴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아니면 해야 될 만한 걸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정말 내 삶을 다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을 네, 맞습니다. 한 분이라서 존경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종든 간에 위대한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군이 생각하는 성공은 뭔가요? 성공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되게 사실 역설적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행복해야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성공했다는 기준 자체는 눈을 감기 전에 잘 살았다고 하면 그게 성공이지 않나. 스스로가 느껴야지 타인이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네. 그런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공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 성공에 대한 정의가. 그쵸, 정말 좁죠. 돈 많이 벌고 뭐 명예가 있고 명예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맞죠. 뭐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사회는 특히 그게 있잖아요. 집은 뭐 집은 한남동에 몇 몇 평이 평에 있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하는. 성공했다, 내가 만족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살면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영자가 돼서 회사를 이끄는 거고 이끌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위대한 사진가가 돼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지를? 그럼 있어요? 약간 조건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 저는
위대한 경영자가 됐다고 했을 때 빚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걸 여쭤보는 게, 성공한 사진작가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돈은 정말 안 돼요. 왜냐면 저희 혹시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덕교과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가 아프리카에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흑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진이 플리처상을 탄 사진이거든요. 네. 되게 위대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 사진을 찍은 작가가 자살했어요. 생활고로. 심지어 마약 중독이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근처에서 마약이나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인생을 보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 인생은 영화도 됐는데 정말 영화를 보면 절망적이거든요. 돈이 없어 마누라는 굶어 죽지, 막 딸내미도 막 힘들어 하는데 자기는 나쁘지 않은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면모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감을 해요. 이 부분이 저는 사업을 하는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인간은 오롯이 사업을 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 법적으로 이어진 가족, 그러니까 혼인신고서를 때리고 아니면 등본을 떼면 나오는 가족들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들, 회사의 식구들, 그분들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굴 먼저 챙길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가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제 모두가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민이 되죠. 뭐가 맞는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은 도박빚과 마약 중독이 있었고, 경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진 찍은 사람보다는 돈을 좀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X로서는 얘가 얼마나 더 벌었냐가 궁금해요, 경영자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1조를 벌었어요. 1조면은 전 경영자 선택할 거예요. 아, 경영자를 선택하시나요? 1조면은 사진작가를 100명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런 사진작가를 100명을 키우고 그 사진작가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진작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사진작가를 한다면 그 100명을 버리는 건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버리는 거죠. 내가 플리처 하나 타겠다고 100명의 플리처를 버리는 느낌인 거란 말이죠. 그런 느낌에서 저는 차라리 1조를 택할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내 개인적인 사진으로서의 꿈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100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보다는 내 사진보다는 사진 자체의 부흥을 원한다 그거죠. 사진 작가로서의 욕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사진이란 업계 자체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아, 그렇죠. 저는 취미상 사진 업계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옹호하는 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인간 이 군을 지탱하는 삶의 동력이 뭔가요? 삶의 동력, 인간 자체의 삶의 동력. 지금 나를 지탱하는, 내가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면. 단적으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동력이 있다기보다는 죽음이 두려워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이. 사실 저희는 죽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이 미래가 두려운 거지 지금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욕구가 생긴 이유 자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소설도 있고 한데 되게 유명한 걸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은하철도 999가 있겠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보면은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배경 자체가 이제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뇌를 이식해가지고 로봇 몸에서 살아요. 죽지 않죠. 그래서 사회가 망해요. 왜 망하나요? 안 죽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9월에도 하루에 한 5천 원만 벌어도 소주는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한국 물가로 얘기를 하면 술 먹고 취해서 벤치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로봇 몸이니까 안 죽으니까. 저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욕구 자체가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끝의 목표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냥 내 인생의 끝에서 어떤 엔딩을 지녀야 될까, 이게 내 인생이 영화로 지으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되게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음을 좀 염두에 두고 내가 그때 좀 좋은 스토리였다 하고 죽을 수 있게끔 그 정도가 지금 삶을 좀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 그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재밌다라고 해주면 그러면 좋은 인생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상당히 사업가보단 예술가에 가까운 생각 갖고 계시네요. 그런 편이긴 하죠. 저도 뭐 사진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사업은 예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경제적이라고 하면 수학적인 거니까 오히려 공학적이에요. 근데 공학도들이 사업을 해서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경제학도들보다. 왜 그러냐면은 사업이라는 건 마음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숫자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 숫자를 아는 사람들보다 사업을 더 잘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 숫자를 아는 사람들보다 사업을 잘할 거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재밌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숫자도 알아야 하겠지만은 네. 숫자만 아는 애들보다는 차라리 예술만 아는 애들이 더 사업을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읽는다는 거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예술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는 예술이 중요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새해잖아요. 올해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보죠. 저희 새해라고 치고는 이제 1월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여튼 이번 새해는 제가 지금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지금도 아직은 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미술 업계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가 좀 돈이 많이 몰리는 업계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나로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투자업계죠. 어떻게 보면 채권 같은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다를 바 없는데 여러분이 더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연도에 어디에 취직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취직을 할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뭐 아까 이군이라고 해서 익명을 썼으니까 뭐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냥 지방 국립대 정도로 다니고 있는데,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입장에서 저는 그냥 좋은 데 취직을 해서 혼자 잘 먹고 사는 그 정도? 그런 느낌을 좀 여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취직을 1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취직? 네. 좋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네. 오늘 이제 이구님과 함께 뭐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이런 오히려 실제 경영자라기보다는 경영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상당히 좀 특이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구님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아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가 않아서 저희는 또 익명성이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간대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자리인 것 같고 예, 그 정도의 감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창업은 다음 주에도 훌륭한 창업가분들과 함께 훌륭한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